선생님,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0년간 해오면서 아주 건강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안정이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자꾸 노여움이 들고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핑 돌면서 의자에 주저앉을 때가 종종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오늘 제가 바로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하고 종을 누르시면 더 많은 치유법이 쏟아져 나와요. 저는 82세가 된 지금까지 한의사로서 50년이 넘도록 진료실을 지켜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다 하고 어떤 분은 기억이 깜빡깜빡 사라져간다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보는 환자들은 말은 멀쩡히 하지만 눈빛에 힘이 없고 머리가 무겁다고만 말하는 분들입니다. 특별한 병명은 없지만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도 그런 환자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이순애라는 68세 여성분이었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오래 하신 분인데 요즘은 하루 종일 뭔가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더군요. 목이 뻣뻣하고 가끔씩 머리가 핑 돌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없다고만 하니 결국엔 마음의 병이 아닌가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단지 마음의 병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척추입니다. 그 척추 속으로 신경이 지나가지요. 목부터 시작해서 등, 허리,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이 축은 말 그대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휘고 막히면 머리로 가는 피가 막히고 신경도 눌리게 됩니다. 몸은 이유 없이 아프고 감정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기억도 흐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순애님께 도리도리 운동부터 권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도리도리 하듯이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거지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엔 10번만 해도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이미 목 주변에 근육과 신경이 굳어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루에 50번, 100번 조금씩 늘려가면서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저는 이순애님께 도리도리를 하면서 위아래로 끄덕이는 동작도 병행해 드렸습니다. 마치 네 하고 인사하듯이 머리만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했지요. 그 후엔 손을 머리 위로 넘겨서 반대편 귀 위를 가볍게 눌러주는 스트레칭을 시켰습니다. 이 동작을 하면 목 근육이 길게 늘어나면서 눌려있던 신경이 풀리고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가 살아납니다. 이순애님은 처음엔 10분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흘렀다고 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렸다고요. 그런데 3일쯤 지났을 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요즘 다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잠이 깊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물론 도리도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항상 조탁법도 함께 권해드립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양손가락을 새 부리처럼 모아 머리 전체를 두드리는 것이지요. 특히 관자놀이, 정수리, 뒷머리까지 골고루 두드려 줍니다. 처음엔 살짝만 쳐도 되고 점점 손끝에 힘을 주면서 두드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93세 되신 김영미 할머니는 제 오랜 환자이자 지금은 제 친구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조탁법 하나로 50년 넘게 자기 몸을 관리해 오셨지요. 나는 매일 아침 내 손가락이 약이야 하시며 웃으시는데 지금도 치매는커녕
전화번호도 외우시고 시장에서 계산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자식 도움 하나 없이 혼자 사시는 그 모습에 저는 늘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처럼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우리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초입니다. 약도 좋고 침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움직임입니다. 척추를 펴고 머리를 맑게 하고 우리 몸속의 어혈을 풀어주는 것. 그러면 신경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신경이 살아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루 5분만 해보세요. 도리도리 200회, 조탁법 3분.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여러분의 몸에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50년간 지켜본 진실이고 지금도 제 진료실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머리가 아프면 뇌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신경의 끝, 목은 그 통로라고 말합니다. 뇌로 가는 피와 기운, 산소가 오가는 모든 통로가 바로 목입니다. 그런데 목이 굳어버리면 길목이 막히는 것이지요. 목을 지나야 할 피가 가지 못하고 머리에 압력이 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두통이고 기억력 감퇴이며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의학서보다도 오랜 시간 몸으로 느낀 경험을 더 믿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살아온 50년이 제게는 가장 값진 교과서였지요. 그런 경험으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도리도리는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목의 생리적 회복을 돕는 생존 운동입니다. 한 예로 작년 가을에 오신 73세 김선영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허리보다도 머리가 더 무겁다며 항상 어지럽고 깜빡깜빡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그분은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꾸 헷갈리시나요? 그분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여러분, 치매의 시작은 뇌세포의 위축이 아니라 혈액이 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목을 타고 올라와 뇌에 도달하지요. 그 길목이 바로 목입니다. 그런데 목 주변 근육이 굳고 척추가 휘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잇몸입니다. 뇌와 가까운 잇몸이 붓는 이유는 그만큼 혈액이 머리 위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 도리도리를 하루 200회씩 권했습니다. 특히 아침 공기를 마시며 바르게 앉아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드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50번,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하게 했지요. 그리고 위아래로 끄덕이는 동작, 손으로 귀 위를 눌러 늘려주는 동작도 함께 병행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도리도리 하다 보니 속이 울렁거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띵해요. 목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라는 말도 하셨지만 그럴수록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자 그분께서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김선영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원장님, 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잊고 있던 노랫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 있죠? 예전에 아이들 재우며 부르던 자장가요. 생각도 안 나던 가사였는데 그냥 떠올랐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뇌가 살아난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기억은 습관처럼 길들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걸 살리는 방법은 뇌세포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뇌로 가는 길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도리도리 운동이고 그것이 척추를 바르게 하여 신경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도리도리를 하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조탁법입니다. 김선영 어르신께도 아침에 조탁법을 꼭 하시라고 했습니다. 손가락 끝을 모아 머리를 톡톡 두드리는 것.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보셨지요. 관자놀이를 가볍게 두드렸더니 오래 앓던 이 시린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하셨고, 머리를 전체적으로 두드리고 나면 머릿속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조탁법은 단순히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드리며 어혈을 풀고 긴장을 완화하며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할 때 머리를 두드리면 마치 몸 전체에 스위치를 켜는 느낌입니다. 중풍을 걱정하는 분들,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 기억이 흐려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런 자연요법은 절대 하루 이틀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내가 매일 시간을 들이고 내 손으로 몸을 만져주면 몸도 나를 기억해 줍니다.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몸을 스스로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비싸지 않고 약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5분,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몸과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중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꼭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병이 없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엔 평생 약 한 번 안 먹고 병원 한 번 안 간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식탁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쓰러졌지요. 그분은 중풍 전조 증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건강하다고 자신하셨던 분인데 원인은 단 하나,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75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서울 근교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를 들여다보니 고개를 늘 앞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혈압 약도 안 드시고 기력이 좋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지만 뒷목을 만져보니 단단하게 굳어 있더군요. 저는 중풍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무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겨버리는 것. 그렇게 신경이 눌리고 어혈이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흐름이 터지면서 중풍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그분께도 도리도리와 조탁법을 시도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물론 쓰러지신 이후엔 몸을 다 움직일 수는 없었기에 처음엔 제가 직접 고개를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자놀이와 정수리, 뒷목 부근을 손끝으로 천천히 조탁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소 하시며 웃으셨지만 2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식사를 혼자서 하신 겁니다. 아들도 깜짝 놀랐지요. 왼쪽 팔이 잘 안 움직였던 분이었는데 도리도리와 조탁법을 반복하면서 신경의 흐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단지 목을 푸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의 길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척추는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척추 속엔 뇌에서 내려온 신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져 있지요. 그런데 목과 등, 허리가 틀어지면 그 신경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혈류도 막히고 신경 전달도 느려집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손발 저림이나 어지럼증, 피로감은 사실 단순한 순환 장애가 아니라 신경 전달의 지연 또는 차단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도리도리 운동이 기적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서 우리는 뇌와 척추를 연결하는 경추, 특히 1번에서 3번 사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부위는 뇌로 가는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경추가 바로 서야 피도 잘 돌고 신경도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1번 경추는 우리 몸 전체 균형의 시작점이기도 하지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합니다. 도리도리를 할 때는 억지로 빠르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내 몸의 감각을 깨운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특히 처음엔 10회만으로도 머리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덜 하되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드릴 때는 머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잠든 신경을 깨운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정수리를 톡톡, 관자놀이를 톡톡, 뒤통수와 이마까지 골고루 두드리십시오. 손끝의 자극이 머리 전체의 혈액을 흔들고 뇌에 막혀있던 회로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탁법을 반복한 환자 중에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운동 전에 반드시 허리를 펴고 어깨를 낮추고 턱은 너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도리도리를 하면 오히려 목이 더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등을 기대지 말고 척추를 곱게 세운 상태에서 시작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 점심 먹고 나서 3분, 잠자기 전 3분, 이렇게 하루 3번, 총 10분 이내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도리도리 200회, 조탁법 3분. 이 정도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이 바로 최고의 치료실이자 최고의 약입니다. 저는 약도 침도 중요하지만 움직임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수십 년간 진료하며 뼈가 부러진 사람은 많았지만 신경이 죽어버린 사람은 정말로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그 신경을, 혈류를, 에너지를 다시 깨워주는 가장 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몸을 살려보십시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우리가 터주기만 하면 됩니다. 도리도리와 조탁법이 바로 그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의 몸은 정말 신기합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병이 자라기도 하고 반대로 수많은 고통을 겪고도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건 약의 힘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가진 치유력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한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척추의 부정렬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특히 경추, 즉 목뼈가 비틀어지거나 굽어 있을 때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방해를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이 뭉친 정도가 아닙니다. 목의 위치가 바르지 않으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척추동맥과 정맥, 그리고 주요 신경줄기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 공급도 차단되고 그 결과로 뇌는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 저하, 불면, 심지어 치매나 중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로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기만 해도 경추에 가해지는 하중은 20에서 30kg까지 증가합니다. 하루 종일 이 자세를 유지하면 목이 점점 굽고 신경이 눌리며 피로가 누적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나는 스마트폰 잘 안 봐요 라고 하시지만 책을 볼 때, 밥을 먹을 때, 누워서 TV를 볼 때도 목은 자주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제가 67세였을 때 참 인상 깊은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59세 여성 김정래 씨였지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신 후에도 늘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고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 증상은 단순했습니다. 원장님, 자꾸 머리가 멍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껍고 하루 종일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고 위장약만 권해주더랍니다. 제가 김정래 씨의 목을 만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뒷목이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도리도리 운동부터 권했습니다. 처음엔 20번만 하세요. 좌우로 천천히. 그리고 위아래로도 끄덕여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탁법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손가락 끝을 모아 관자놀이, 정수리, 후두부까지 톡톡 두드리는 법이지요. 이건 혀를 깨우는 운동입니다. 피가 돌면 기운이 돌고 기운이 돌면 생각도 또렷해집니다. 처음엔 김정래 씨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약도 안 듣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주쯤 지났을 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아침이 개운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라디오도 듣고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가 다시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피가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후 김정래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도리도리 200회, 초탁법 3분을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땐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 톤이 밝아졌고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고 경쾌해졌지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기억력이 또렷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친구 전화번호가 생각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20년 만이었는데 친구가 제 목소리 듣고 우는 거 있죠? 이처럼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경추 이완, 뇌혈류 개선, 자율신경 안정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나쁜 자세로 인한 구조적 문제인 목 디스크, 거북목, 신경 압박 등은 단순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생활 속 움직임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수년간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도리도리는 하루 총 200회를 기본으로 하되 50회씩 나누어 아침, 점심, 저녁에 실행합니다. 초탁법은 23분 정도 머리 전체를 고루 두드리며 하루 2회 이상 실시합니다. 운동 전에는 항상 허리를 펴고 앉아 턱을 살짝 당기고 어깨를 내리고 복식 호흡을 3번 합니다. 운동 중 통증이 심할 경우 억지로 하지 말고 횟수를 줄이고 속도를 늦춰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움직인 만큼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아무리 값비싼 약도 혈이 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혈을 움직이고 신경을 살리며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하는 치유법입니다.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도리도리가 척추를 바르게 하고 목을 풀어주며 신경의 흐름을 살린다면 조탁법은 뇌를 자극하고 정체된 혈을 두드려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길을 열고 다른 하나는 순환을 돌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했을 때 환자분들의 반응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나 만성 피로, 뇌졸중, 후유증 같은 질환에서는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단순히 운동을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몸의 회로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잇몸은 뇌의 경고장입니다.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고 시리고 딱딱한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상태는 단순한 구강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이는 뇌의 혈액순환이 이미 제한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이 막히면 가장 가까운 말단인 잇몸에 먼저 변화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저는 치주 질환이 반복되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기억력 감퇴를 함께 호소한다는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때 도리도리는 목과 턱 아래쪽 림프 흐름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끄덕이는 동작은 경부 림프절과 안면 혈류, 턱 아래 신경계까지 자극하여 뇌혈류뿐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초탁법을 함께하면 머리 전체에 자극이 더해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도가 높아지고 이는 실제로 기억력 개선에 효과를 보입니다. 제가 이 효과를 가장 가까이서 느낀 적은 제 아내에게서였습니다. 제 아내는 올해로 78세입니다.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진료실을 지켜온 동반자이자 지금은 저보다 먼저 도리도리와 초탁법을 생활화한 사람입니다. 3년 전쯤부터 밤잠이 줄고 자주 깜빡깜빡하며 내가 왜 여기에 왔지? 라고 말할 정도로 정신이 흐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뇌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치매로 진단되진 않았고 노화로 인한 단기기억 감퇴라는 판정을 받았지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내와 함께 도리도리 200회, 초탁법 5분을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 안방 창문을 열고 바른 자세로 앉아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끄덕이며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가락 끝을 새 부리 모양처럼 모아 정수리와 관자놀이를 서로에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던 아내의 얼굴에 며칠 지나자 미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생각이 맑아져. 식탁에서 밥 먹을 때 반찬이 무슨 맛인지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환자의 변화보다 더 큰 기쁨은 가족의 회복입니다. 도리도리와 초탁법은 약이 아닙니다. 침처럼 깊이 찌르지도 않고 한약처럼 몸 안에서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료보다 따뜻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손끝으로 두드린 자극이 뇌를 깨우고 고개를 흔드는 움직임이 척추를 바르게 잡아주며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 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로서 수많은 치료를 해왔지만 정작 제 몸을 살린 건 이 단순한 습관 하나였습니다. 아침마다 기상 직후 저는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먼저 복식 호흡을 3번 합니다. 그리고 도리도리 50회씩 3세트. 위아래 끄덕임 30회. 이후엔 손끝으로 머리 전체를 3분간 조탁합니다. 이 시간이 제 하루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원장님, 진짜 효과 있나요? 그렇게 간단한 걸로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복잡한 병일수록 단순한 게 이깁니다. 약은 잠시의 안정이지만 움직임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어떤 질병도 처음은 작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고 신경이 눌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작고 느린 병의 시작을 도리도리와 초탁법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의술이 아닐까요? 우리 집사람의 회복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건 의사 부인이니까 가능한 거죠 라며 웃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변화는 단지 옆에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살리는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진짜 치료는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 당신의 습관, 당신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엔 한 가족이 함께 회복해간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은 78세, 부인은 74세, 큰딸은 49세. 세 분 모두 각각의 이유로 피로, 기억력 저하, 불면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저는 세 분에게 똑같이 도리도리와 조탁법을 추천했지요. 처음엔 딸이 제일 먼저 시도했고, 이어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따라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이 가족은 저에게 다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함께 들어오신 세 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원장님, 우리 가족이 다시 이야기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멈췄던 가족이 다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몸이 회복된다는 건 단지 질병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나고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일입니다.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바로 그 관계의 회복까지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도리는 부드러운 운동입니다. 흔히들 고개를 세게, 빠르게 흔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오히려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천천히 좌우 움직임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둘째, 어깨와 허리를 함께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 운동은 머리와 목을 중심으로 한 국소 운동입니다. 몸통이 함께 따라가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등은 곱게 펴고 허리는 바르게, 고개만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여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셋째,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허리를 세워야 합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붙이고 무릎은 90도로 유지합니다. 이런 기본 자세가 잡혀야 운동이 오히려 목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연령대에 따라도 조금씩 운동법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 어르신은 처음부터 200회를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하루 50회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익숙해진 뒤에 서서히 늘려가야 합니다. 60대 분들은 100회까지 바로 도전해도 좋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 도리도리 운동은 하루 중간중간 자주 반복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젊은 층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대인은 목을 숙이고 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도리도리는 직장인들의 필수 자가치유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손끝이 머리를 때리는 감각이 어색하고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자극은 단순한 물리적 충격이 아닙니다. 침을 놓는 효과처럼 혀를 일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특히 뇌의 피로가 극심할 때, 생각이 복잡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뇌파가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반복된 자극과 움직임은 몸의 회복의 루틴을 새깁니다. 그 루틴이 자리 잡는 순간 몸은 비로소 스스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의 절반을 진료실에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제 몸을 관리하며 삽니다. 아침엔 늘 도리도리로 하루를 엽니다. 눈을 뜨자마자 50회 도리도리, 30회 위아래 끄덕임, 그 다음은 도리도리를 마무리하는 동작으로 머리를 시계 방향으로 10바퀴를 돌리고 다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양손가락을 모아 조탁법 3분. 그 후에야 밥을 먹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바쁜 날에는 진료 중간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 다시 한 세트를 합니다. 심지어 점심 후에도 의자에 앉아 도리도리 30회를 꼭 합니다. 이 습관 하나가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곱고 무엇보다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의사는 약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치유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5분 단순한 움직임 하나로 여러분의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몸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힘을 다시 깨우는 것, 그것이 도리도리요, 그것이 조탁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평생 한의사로 살아오며 배운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혈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히 피가 나쁘다는 인상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어혈은 단순히 탁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안에 흐르지 못하고 정체된 기억된 고통과 같습니다. 피는 움직이며 생명력을 지니지만 흐르지 못하고 머문 피는 독이 되고 통증이 됩니다. 머리도 가슴도 다리도 모든 병의 시작엔 흐르지 못하는 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어혈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어혈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도리도리와 조탁법의 본질입니다. 목이 굳어 있으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이 줄어듭니다. 이때 뇌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고 신경 전달이 흐려지면서 기억력 저하, 두통, 수면 장애, 감정 기복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슴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지?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경추 부근에 정체된 어혈이 뇌혈류를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리도리는 단순한 목 운동이 아닙니다. 경추 사이에 쌓인 어혈을 천천히 풀어내는 자가지압이자 자연순환 요법입니다. 그리고 조탁법은 머리 전체에 미세한 진동을 주면서 그 혈을 흔들고 다시 흐르게 만드는 손끝의 기적이지요. 제가 그 효과를 극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에서 올라오신 93세 정봉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90이 넘도록 혼자 밥을 해 드시고 빨래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자주 길을 잃고 자녀들 얼굴도 헷갈려 하시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요. 병명은 경증 치매와 혈관성 뇌허혈. 가족은 좌절했고 어르신은 병실에서 말없이 누워만 계셨습니다. 가족 중 막내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아프신 게 너무 억울해요. 평생 부지런하신 분이셨는데 저는 정봉자 어르신을 찾아뵈었고 조용히 도리도리와 조탁법을 시범 보이며 매일 10분씩 실천하시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보호자가 대신 도와드렸습니다. 좌우로 고개를 천천히 돌리고 손끝으로 머리를 톡톡 두드려 드렸지요.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 어르신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내 머리숱은 어릴 때부터 풍성했지. 순간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5년 전 머리숱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어르신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간단한 말도 스스로 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밥을 뜨고 이름을 말하고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것, 그건 분명 치유였습니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약도 병원도 못 해준 걸 원장님 운동법이 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제 힘이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의 회복력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혈은 고인 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맑던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은 때로는 증상만 잠재우고 원인을 덮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몸의 길을 다시 트는 일입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목을 구부린 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개는 늘 앞으로 쏠리고 턱은 나와 있고 어깨는 말려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는 목 디스크, 둘째는 자율신경계 이상, 셋째는 만성 피로와 뇌 기능 저하, 그리고 넷째는 결국 심장과 위장의 기능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로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몸을 바르게 세우는 움직임입니다. 도리도리는 척추를 바르게 하고 조탁법은 정체된 뇌의 흐름을 다시 깨웁니다. 이 두 가지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돌보는 길입니다. 저는 올해로 82. 이제 죽을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하지만 아직 진료실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모른 채 약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것은 늘 회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회복을 방해하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고개 숙인 자세, 긴장한 어깨, 멈춰버린 움직임. 그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게 바로 도리도리이고 조탁법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드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머리를 톡톡 두드리는 그 자극 하나로 막혔던 기억이 돌아오고 가족의 이름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리도리 운동을 할 때 단지 목 주변의 근육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몸 전체의 경락과 혈을 자극하는 전신 치료의 시작점이 됩니다. 특히 도리도리 운동은 경추 주변의 중요한 혈자리들을 자극하며 뇌와 연결된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풍지혈은 목 뒤, 귀 뒷부분과 두개골 사이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리도리를 할 때 고개가 좌우로 회전하면 이 풍지혈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게 되지요. 이곳은 두통, 현기증, 눈의 피로, 불면증의 효과가 탁월한 자리입니다. 조탁법을 할 때 정수리를 두드리면 자극되는 백회혈은 머리 꼭대기에 위치한 말 그대로 100개의 경락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톡톡 두드려주면 뇌혈류가 살아나고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위로 하늘 보고 위아래로 끄덕끄덕 해주고 또 도리도리 운동을 하면 목 앞쪽 위, 림프 흐름을 따라 천주혈, 대추혈 등의 혈자리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 자리는 몸 전체의 기운 순환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중추 혈자리입니다. 도리도리는 단지 물리적인 스트레칭이 아니라 몸 안에 보이지 않는 통로들을 깨우고 정리하는 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등과 척추 중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척추라고 하면 허리나 목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건강의 관건은 등, 즉 등뼈의 중심부 흉추 구간에 있습니다. 이 부위는 폐, 심장, 간장 등 내장과 연결된 혈자리가 밀집해 있고 여기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도리도리와 조탁법을 권할 때 가끔 등 중앙을 함께 마사지하거나 등을 벽에 대고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게도 합니다.
이것이 혀를 풀고 경락의 흐름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수면 자세를 간과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잠자는 자세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머리 높이가 너무 높거나 목이 꺾인 채로 자는 자세는 경추에 긴장을 유발하고 도리도리와 초탁법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베개는 높지 않게 목뼈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옆으로 누울 때도 몸이 비틀리지 않게 유의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바로 이 자세 하나가 기억력과 신경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저는 수십 년간 보아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려야겠군요. 88세의 박무성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과거 군인이셨고 오랜 세월 강직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허리 통증, 배뇨 문제,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지요. 병원에서는 근육 약화와 노화로 인한 증상이라며 물리치료와 약을 권했지만 박 어르신은 납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죽더라도 내 손으로 움직이며 가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설명을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도리도리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지도 못하셨기에 누운 상태에서 고개만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도리도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탁법은 제가 대신 손끝으로 정수리를 톡톡 두드려 드렸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자 어르신은 직접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도리도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조탁법도 따라 하시며 이게 이렇게 시원한 거였군 하시더군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스스로 지팡이를 들고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제 새벽엔 혼자 화장실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소변 줄기도 시원하게 나옵니다. 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나를 두드리고 내 목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아직 살아있다. 그 믿음이 이 몸을 다시 일으켜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믿음과 반복, 그리고 움직임. 그것이 우리 몸을 되살리는 진짜 약입니다.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이 모든 조건을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갖춘 몸과 마음을 함께 일으키는 운동법입니다. 삶은 늘 우리 몸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매번 병원과 약으로만 대응해서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서 척추를 세우고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 보십시오. 고요한 가운데 뇌가 깨어나는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감각, 그 작고 섬세한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뭉클한 순간은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약이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다시 웃게 되는 순간,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 같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작고도 놀라운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기억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81세, 아내는 77세. 두 분은 저를 찾아왔을 때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늘 짜증이 가득했고 아내는 무표정하고 눈동자엔 슬픔이 가득했지요. 아내는 원장님, 남편이 자꾸 잊어요. 내가 누군지도 헷갈려 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말하기 싫어. 머리가 너무 무겁고 귀찮아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부부에게 저는 아주 단순한 과제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서로 마주보고 도리도리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조탁법은 서로의 머리를 3분간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끝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하셨겠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난 뒤 두 분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계셨고 남편의 표정에는 부드러움이, 아내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먼저 말해요. 자, 오늘도 도리도리 하자고. 그러다 문득 예전에 같이 여행 갔던 기억도 떠올렸대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그분들을 꼭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도리도리와 조탁법이 만들어내는 정서의 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 못할 우울감 속에 살아갑니다. 눈물이 나지만 이유를 모른다 하시고 마음이 답답한데 어디가 아픈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신경계의 피로, 혈액의 정체, 삶의 단절감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상태입니다.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과 몸의 조용한 무너짐이지요. 그런 분들께 저는 항상 이 말을 드립니다. 하루에 5분만 몸을 흔드세요. 그것이 곧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됩니다. 실제로 도리도리와 조탁법을 실천한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요즘은 기분이 가라앉지 않아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건 바로 자율신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분은 뇌 속 화학물질의 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피의 흐름과 신경의 전달 속도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그 균형을 아주 부드럽게 회복시켜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도리도리를 1개월간 실천한 환자 28명을 추적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공통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1주 차엔 대부분이 목이 뻐근하고 어지럽다. 속이 약간 울렁거린다. 이게 맞나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차에 접어들자 어젯밤에 푹 잤어요. 아침에 머리가 가볍더라고요.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라는 반응이 나타났고 4주 차가 되면 기억이 또렷해졌어요. 말이 술술 나와요. 혼잣말이 줄었어요. 같은 피드백으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째가 되면 거의 모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안 하면 뭔가 찝찝해서 못 참겠어요. 그 말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의 회복을 체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조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두드리는 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이게 없으면 머리가 무거워요. 톡톡 치면 생각이 정리돼요 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조탁법 덕분에 손주 이름을 다시 외웠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며 환자분들이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는 늘 닮아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제 몸을 제 손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게 제일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의사의 손보다 더 강한 건 자신의 손입니다. 약보다 강한 건 매일의 반복입니다. 병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멈춘 몸과 막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그 멈춤을 풀어주는 첫 움직임입니다. 사람의 몸은 결국 시간과 함께 늙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정성껏 치료를 해도 시간 앞에선 누구나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 82, 하루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도리도리를 시작하는 이 일상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내가 아직 나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돌이켜보면 한평생 많은 환자를 만났고 수많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이는 병보다 마음이 더 아팠고 어떤 이는 회복보다 포기를 먼저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 속에서 한 가지
결국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그 믿음을 눈앞에서 증명해 주는 고마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병을 이겨낸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운동을 통해 삶의 태도를 바꾼 분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내 몸을 다시 만져보게 됐어요. 손끝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가만히 고개를 움직이며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도리도리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삶을 다시 깨우는 작은 의식이라고 말이지요. 어떤 환자분은 치매 초기로 진단받고 절망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하시던 분이 3개월 후 도리도리와 조탁법을 꾸준히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요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를 다시 만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치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치유란 병을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치유란 자기 자신을 다시 돌보는 일이라고요. 그 첫 걸음을 도리도리가 돕고 그 다음 발을 조탁법이 안내해 줍니다. 손끝으로 나를 두드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우리는 몸을 깨우고 기억을 깨우고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언젠가는 진료실을 정리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제가 되든 이 운동법 하나만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약을 넘어서 수술을 넘어서 나 자신이 나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도 어깨가 무거우셨나요? 머리가 흐릿하고 말이 잘 안 나왔나요? 잠을 설쳤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의자에 앉아서 척추를 곧게 펴고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도리도리 해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모아 머리를 톡톡 두드려 보세요. 그 단순한 동작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혀를 흐르게 하고 마음을 다시 가라앉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몸을 쓰는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5분, 10분. 단순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건강과 내일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도리도리와 조탁법은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삶을 회복시키며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50년의 임상 경험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손끝이 여러분의 의사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